하면서 제가 이제 5개월 차에 드디어 775에서 665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고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뱃살부터 먼저 빠졌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노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위고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위고비가 실제로 내가 몸에 느껴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6개월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소회도 약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고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5개월 차에 드디어 775에서 665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뭐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의미가 커요. 옷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는.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TV 방송에서도 뭐 보면 아시겠지만 옷이 작아진 걸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느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775에서 665로 바뀌는 게 단순히 살이 어디 한 군데가 빠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몸에 살이 빠져야 665이 가능하거든요. 뭐 뱃살만 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775이 665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들을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을 때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팔뚝살만 빠진다거나, 얼굴살이 먼저 처진다거나, 아니면 뱃살이 지독하게 안 빠진다거나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었죠. 근데 위고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뱃살부터 먼저 빠졌다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지는 되게 큰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내장지방이 먼저 빠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몸에 혈관에 찌든 데가 막 껴있잖아요. 이 기름때를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몸에 지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 근데 이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그냥 간단하게 그 피하에 있는 지방이잖아요. 얘는 그냥 저장용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성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커다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장지방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쉽게 발생한다는 질환들 중에서 뭐 당뇨, 고혈압, 이거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지방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보고에서는 대장암이랑 유방암의 위험도도 좀 높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다시피 비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WHO 연구 결과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은, 비만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형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이 이제 3배 이상 증가한다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셈이죠. 그러면 단순히 살을 뺀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래 살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위고비라는 게 살을 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건강하게 해준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해준다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위고비가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근데 모든 다이어트가 근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5분 운동 루틴으로 해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운동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순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스쿼트, 이거는 우리 엉덩이 뒤로 뺐다가 일어나는 그 동작이죠. 근데 이 동작의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랭크,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약간 엎드려 뻗쳐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런지, 한쪽 발씩 앞으로 이렇게 내딛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드독이라고 해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 손과 반대발을 들어 올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요.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하체 힘을 키우고 전신의 균형 감각이라던가 근력 같은 걸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플랭크 같은 경우는 상체 힘을 키우고 아무래도 전신의 근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런지 같은 경우는
거는 이제 하체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머드독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떨리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전반적인 전신의 균형 감각이라던가 근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진료실에서 급하게 할 때는 제가 초간단 버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초간단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스쿼트는 30회 정도 하고요. 이제 10번씩 3번 나눠서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플랭크는 30초에서 한 1분 요 사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머드독 같은 경우는 30회 정도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 안 되면은 조금 줄여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력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간단한 운동을 아침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고 진료실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아침에 하게 되면 하루의 에너지를 스타트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루를 업 시켜준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할 때는 스트레스 조금 풀리거나 아니면은 잠을 좀 잘 자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할 때는 간혹 가다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마음을 명상? 그렇게 하는 식으로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거 끊으면 다시 살찌는 거 아니에요? 요요가 더 심하게 온다던데,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개월 차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위고비를 감량하면서 줄일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요요가 온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들을 이제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물 한 잔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루를 깨워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좀 신체적으로 몸에서 아, 너 기상이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저는 아침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과하게는 아니지만은 좀 든든하게 먹고 단백질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는 블랙커피로 해서 마시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 루틴을 하는데, 운동 루틴을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짧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쿼트, 플랭크, 머드독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명상을 되게 짧게 해요.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데 진짜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핸드폰 같은 거 다 옆에 치워놓고요. 그냥 눈을 감고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뇌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데, 이런 스트레칭이라던가 아니면은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명상, 이런 것들은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매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습관이 된다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게, 매일매일 하면은 이게 내가 안 하면 이상한 거가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식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은 아침엔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좀 적게 먹는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 되게 기운이 없기 때문에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고, 커피랑 같이. 그리고 점심은 제가 피곤해가지고 잘 안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위고비를 맞기 전부터 했던 그런 습관인데, 점심을 진짜 간단하게 먹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그냥 잠을 자요. 그래야 오후 시간을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진짜 간단하게 먹는데, 이거는 위고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술을 절대 안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헤비한 음식들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치킨이라던가 피자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주로 먹는 게 프로틴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요거트랑 아니면 간단한 단백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퇴근할 때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출근할 때 사가지고 퇴근하기 직전에 먹고 집에 가서 운동하거나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위고비를 만약에 이제 끊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루틴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모든 사람이 저랑 똑같을 순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루 루틴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술은 일단 마시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요가 굉장히 무섭기는 한데, 지금 이제 한 4개월 차, 5개월 차부터 이 스트레칭이랑 운동 같은 걸 시작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요요가 없어지는 몸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은 위고비를 조금씩 줄여나갈 건데, 줄여나가면서 이 습관을 조금씩 강화해가는 식으로 이제 발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요요 없이 그래도 꾸준히 좀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 작은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고비를 하게 되면은 변비가 온다더라, 설사를 한다더라, 메스껍다더라 이런 부작용, 주로 이제 내장기관 관련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약간의 부작용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음식에 대한 메스꺼움 같은 게 있을 때는 음식을 그냥 안 먹었어요. 그냥 솔직히 안 먹었고,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거나 이제 메스꺼움이 좀 덜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좀 변비 같은 게 있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마셨어요. 물을 좀 많이 먹고 이제 음식 중에서 포만감을 주는 음식 같은 걸 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지럽다든가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아니면은 입이 많이 마르는 탈수 증상 같은 게 생기면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초반에 위고비 한두 달 정도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한두 달을 지나고 나서의 변화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저도 한두 달 차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위고비를 시작한 거는 이제 저의 선택이죠. 저의 선택이고 살이 어느 정도 빠졌죠. 어느 정도 빠졌지만은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루틴을 이제 매일 일상화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같이 함께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나솔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 변화를 꾸준히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요요 없이 잘하고 있네? 아니면 요요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